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PK의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전유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었고 보안 수사권이 폐지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검찰에 나왔지만 경찰분들과 정말 많이 교류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어떠한 미래가 도래할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일어난 이후로 사건이 정말 많이 적재되고 맞습니다.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가진 사건 중에 21년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인데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직자이시고요. 수사 시작이 되자마자 직위 해제가 되셔서 4년째 어떤 급여를 받지 못하시고 다른 직업 활동도 하지 못하시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수 상태로 계십니다. 그렇다 해서 어떤 혐의 유무가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고소인은 고소인대로 피고소인은 피고소인대로 또는 직접 수사한 어떤 인지사건의 피의자로서 장기간 수사가 계류돼서 신분이 불안정화된 것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네. 이 수사 지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2배, 3배로 가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은 말씀을 하시기를 검찰이 보안 수사까지도 안 해버리면 오로지 경찰이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존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그래도 수사에 대한 실력이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점점 사건들이 적재되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 떠나신다고 해요. 좀 더 편한 보직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것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이분도 어떤 가정에서는 가장이거나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대해서 2배, 3배로 많아진 사건을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치부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희생으로 불러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 일이 많아져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외에 또 예상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으로 보안수사를 폐지를 한다 만다라는 게 커다란 안건은 검찰이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잘못된 어떤 수사나 그런 업무를 했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기저에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정치사건, 맞습니다. 특수사건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일선에서는 약 99%가 되는 사건들은 수사건이나 정치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다수가 국민들이 피의자로서 아니면 고소인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관계를 진실을 밝혀가지고 억울하게 고소된 사람은 무혐의 처분이 나고 반대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단을 하는 예가 정말 많이 있죠. 일반 형사사건이 사실은 검찰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변호사로서 수사에 좀 참관하다 보면은 수사라는 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능력이 조금 좌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내 사건을 보고 잘못된 점이 없는지 파악해 주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2달 전에 검사실 올라가서 어떤 검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공교육이 모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해결해주는 시대가 있었죠. 잠을 자면 엎드려 자는 친구를 지도를 하고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교육이 발달하면서 돈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법률 서비스도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서로 협업을 해서 국가 세금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주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경찰은 오히려 사건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경찰이 수사라기보다는 고소인과 피고인 말이 누가 맞느냐 그럼 거기 누구 말이 맞는지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라.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면 거기에 좀 더 내가 신경을 써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경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취지는 돈이 없는 피해자들, 돈이 없는 억울한 피의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법률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이
없다고 봤을 때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을 했는데 검찰이 봤을 때 유죄로 받을 정도로 혐의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못해요. 그렇다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카드는 구속 취소하고 무혐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많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검찰에서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도 본인이 수사한 사건을 바탕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검찰 개혁이나 정부조직법에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당파보다는 과연 내가 국민으로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이익을 받을까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수사를 요청을 한다면 내가 수사를 피의자로서 받는다면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까 아니면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직접 수사권이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검찰 개혁의 단초가 됐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만큼 보안 수사권 폐지는 그것과 좀 다른 현지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